이동훈 윤석열 제거 공작 폭로했다. 자, 어저께 참 여러분 보시면서 많은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. 이 이동훈 그 기자가 경찰에 출석을 했어요. 저도 저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. 왜 그러냐? 너무너무 그 완전히 인상이 180도 바뀌었죠. 그리고 거의 뭐 체중도 그 짧은 거의 뭐 몇 주, 2, 3주인가요? 2주? 그동안은 체중도 저 정도면요. 한 10kg 빠진 것 같아요. 왜냐면 이동훈 기자가 체격이 굉장히 크고요. 키가 한 180, 한 2, 3 정도 됩니다. 그리고 덩치도 꽤 있어요. 근데 아주 얼굴이 그냥 반쪽이 됐다는 게 바로 저런 걸 얘기하고, 그 다음에 참 본인한테 지금 이동훈 기자가 쉬운 하나인가 둘인데, 와, 어떻게 저렇게 폭삭 늙을 수가 있나. 참 잔인한 일을 당했구나,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물론 이제 어저께 이동훈 기자가 면목 없습니다, 이렇게 얘기한 거, 저도 이제 뭐 이렇게 잘했다고는 생각 안 해요. 뭐 골프채를 원래 이제 이동훈 기자가 얘기한 거를 우리가 그대로 한번 보면은요. 네, 우리 카나님도 들어오셨네요. 윤석열 후보 스캔들로 대통령 되시면 부인 장모, 네, 처신 관리 들어감 오히려 득이다. 네, 정말 그 카나님께서 아주 필요한 말씀 해주셨어요. 네, 윤캠프에서 딱 2주, 그렇죠. 열흘 만에 나왔으니까. 자, 근데 이동훈 기자가 어저께 했던 말을 보면은요, 여러분 상당히 의미심장합니다. 저는 이동훈 기자가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. 잘 못한 거죠. 근데 자기가 이 가짜 수산업자가 이렇게 막 일파만파, 이 박영수부터 시작해서 김무성하고의 뭐 커넥션, 이런 게 막 터지면서 자기한테 와갖고 당신의 혐의에 대해서 비공개로 경찰에서 수사를 받게 해주겠다. 이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럼 난 출석하겠다, 이렇게 합의를 했다는 겁니다. 그리고 나서 며칠 뒤에 언론계 출신의, 이거는 이제 제가 여러 군데에서 취재를 한 건데, 언론계 출신의 여권 인사가, 그러니까 더불어 만진당 인사는 아니고 여권 인사니까 아마도 청와대라든가 여권 쪽에 꽤 현직에 있는 유력 인사가 이동훈을 찾아와서 윤석열을 네가 쳐라. 윤석열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. 아, 내가 캠프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거 너무너무 심각하다. 윤석열 절대로 대통령 돼서도 안 되고 될 수도 없다. 그러면서 제2의 장성철처럼 뭐가 크게 있는 것처럼 윤석열을 죽여라. 이렇게 오퍼를 한 겁니다. 그러니까 그런 방법은 많죠. 내가 뭐 캠프에 가서 열흘 있다 보니까 우와, 뭐 문제가 너무 심각하고 윤석열도 약점이 많고 도저히 이 사람, 나는 그래서 내가 일찌감치 손 터는 거다.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, 여러분. 그리고 윤석열에 대해서도 거기에서 자료를 쫙 줬을 겁니다. 그러니까 네가 이거 갖고 흔들어, 이렇게 했을 거죠. 그러면 네가 그 가짜 수산업자 김태우한테 뭐 아이언 세트인지 골프 세트 그거 받은 거 없던 일로 해줄게,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. 근데 이제 이동훈이란 사람이 저하고의 관계도 그렇고 보면은 뭐 마음이 약한 거죠. 왜냐하면은 저를 짓이겼던 수많은 언론계, 친박계 그 기자들이 있는데, 그 기자 가운데서 그래도 이동훈이, 저는 너무 막 싫긴 했지만 저를 만나갖고 미안하다는 뜻을 막 보였으니까 어떤 점에서는 이제 굉장히 마음이 약한 사람인 거죠. 왜냐하면 저를 만난다는 게 그렇게 편치 않았을 텐데도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이제 친박 기자로서 저를 엄청나게 짓이겼으니까, 그런 거를 보면은 이동훈의 이 여러 가지 뭐 그렇게 저도 뭐 지금도 뭐 이렇게 좋게는 생각 안 합니다만은 이동훈으로서는 굉장히 고민을 했을 거예요. 그리고 이동훈이 내가 여기서 정말 쟤네들한테 이렇게 넘어가면 내 인생 끝장이다. 그러니까 두 가지를 갖고서 정말 없던 일로 해갖고 내가 지금 먹고 사느냐, 아니면은 온갖 망신을 당하고 내 인생을 종치느냐, 이 갈림길에서 굉장히 고민을 했을 겁니다. 아마 거의 지옥문 앞에서 내가 지옥으로 들어갈 것인가 말 것인가 그 고민을 했을 거예요.
저는 그런 고민을 저도 많이 해봤습니다. 저한테는 정치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후보가 돼서는 안 된다. 이 말을 할 때와 말 때 정말 박근혜 지지를 내가 할 수가 없다는 말을 해서 대통령 되면 참 그 다음에 문제다. 그러니까 저하고는 입장이 다르지만은 아마 비슷했겠죠. 그런데 이동훈은 못한다. 나는 안 한다.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.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 날로 이동훈 얼굴이 완전히 도배가 됐죠, 언론에. 그러니까 경찰이 쫙 뿌린 겁니다. 자, 여기에서 저는요, 공작이라고. 이동훈이 어저께 그랬어요.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공작이다. 저도 공작이라고 생각합니다. 공작이 아니고서는요, 이동훈만 이런 식으로 몰매를 맞게 할 리가 없는 거죠. 자, 지금까지 보면은 그 수산업자한테 뭐 독도새우부터 시작을 해갖고 엄청나게 비싼 수산물, 사실은 어마어마한 거죠. 그 수산물도요. 뭐 전복에다가 뭐 독도새우에다 하면은 어떤 거는 뭐 50만 원에서 100만 원 이 정도는 간다고 그럽니다. 뭐 그렇게 비싼 거 부담은 아닌 선물.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어떤 분한테 물어봤더니 아 무슨 말이세요? 독도새우랑요 전복 막 이렇게 주먹만한 거 그거 자연산 전복이면 어마어마해요.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자, 그런 점에서 제가 보기에는 일단 이 이동훈 기자는 제가 볼 때는 황당하게 기자 노릇을 했던 기자가 아니라 나름대로 취재하고 또 훈련받은 기자이기 때문에 공작이다 이런 말을 함부로 할 사람이 아닙니다. 그래서 저는 이동훈이 앞으로 누가 자신을 회유하고 그런 오퍼를 냈는지 분명히 저는 이동훈이 밝힐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아니나 다를까 뭐 난리 났죠 여러분. 이 여당에서는 뭐 저질의 자작극이다. 백혜련이는 또 막 나와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? 이거는 밝혀라. 어떤 언론인 출신인지 밝혀라. 아, 밝혀야죠. 저는 이동훈이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이거는 뭐 거꾸로 하는 역정치 공작이다. 뭐 이런 말까지 했어요. 자,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이 윤 캠프의 일종의 이 죽이기, 윤 캠프에다가 윤석열에다가 폭탄을 터뜨리기 위해서 이 수산업자 이 사건을 키웠고 또 여기에 딱 보니까 구색이 아주 갖춰져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이거는 처지하게 공작 정치다. 지금 아마 저 인간들은요 못할 게 없을 거예요, 여러분. 이거는 진짜 애교다. 이거는 여러분 맛배기다. 이렇게 하셔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. 자, KJN님 누굴까요? 근데 제가 볼 때는 언론인 출신이라고 하면 굉장히 좁혀지죠, 여러분. 네. 자, 공 회장님께서요, 국힘 몇몇 중진들 고성국 이준석 대표 바꿔야 한다고 하던데 어떻게, 뭘 바꿉니까? 그리고 정말 이렇게 이준석 흔들면 안 됩니다. 저 이준석이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. 근데 사람은 실수할 수도 있어요. 그러면 그 실수에 대해서 빨리빨리 덮어주고, 아니, 같은 집안에서, 응? 보살펴주고, 지금 보면은 대통령도요, 6개월을 허니문 기간이라고 해요. 근데 36살의 당대표, 그리고 굉장히 당에다가 공을 많이 세운 거 아닙니까? 이준석이, 어쨌든 그 젊은 친구들도 막 끌어오고, 당에 어떤 활기를 주고, 그러면 진짜 공과를 가리더라도 공이 훨씬 큽니다. 지금요, 바꾸고, 뭐 고성국은 황교안 가지고 또 뭐 사이로 총선에서 150석으로 이긴다고 했던 사람이 뭘 그럽니까? 그리고 고성국 씨는 그러면 안 돼요. 고성국 씨, 김현철 씨하고, 아유, 정말, 정말, 예, 한심합니다.